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구구입니다. 오늘 제가 새롭게 준비한 콘텐츠가 있는데요. 바로 독서 낭독입니다. 짜잔. 제가 평소에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오디오가 비는 게 싫어서 유튜브를 늘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책 낭독하는 북튜브 이런 것도 꽤 많이 틀어놓거든요. 근데 나도 아나운서 준비생이니까 내가 배운 발성과 발음을 통해 책을 추천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또 이게 막 낭독을 하면은 저작권에 걸리는 것도 있어서 알아봤더니 인생시간 오후 4시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라는 없다. 이런 굵직한 메시지를 두고 짧은 단편식으로 에피소드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 읽어봤는데 이게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게 저도 아나운서 준비를 이른 나이에 시작한 건 아니에요.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남들은 좀 취업을 막 하고 인턴 같은 거라도 하고 있을 때 아예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지고 맨 땅에 헤딩한 거라 이걸 읽으면서 나한테도 조금 위로가 되는 책이더라고요. 무언가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위로와 응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그냥 오디오만 편하게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라디오 진행하는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인생시간 오후 4시. 가방을 다시 싸는 당신에게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그림자가 길어지는 오후 4시는 참 묘한 시간이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하루를 마무리하기에는 아직 해가 밝으니 말이다. 남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나머지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어떤 일을 해야 좋을까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주위가 어둑해지곤 한다. 그냥 무엇이라도 할 걸 하는 아쉬움만 뒤로 한 채 더 길어지는 그림자와 함께 또 사라져가는 하루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곤 한다. 문득 지금 인생 시간이 오후 4시처럼 느껴진다. 마치 길모퉁이에 서 있는 느낌이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딱히 무엇을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그만 내려놓기에는 아직 아쉬운 시간이다. 길을 쓰고 두 손에 가득 담아도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고운 모래처럼 텅 빈 마음과 공허한 동공만이 남은 채 끝도 없는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놓인 느낌이 든다.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오느라 그동안 방치해둔 마음을 다잡아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 더불어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함께 꾸려갈 주위 사람들도 보듬어야 한다. 좋든 싫든 인생의 전반부를 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후반부에 뛰어들어야 한다. 인생 후반부는 전반부의 부록이 아니다. 오히려 여태까지는 더 의미 있는 인생 후반부를 위한 예행 연습을 해온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의 행보가 인생 전체의 모습을 결정한다. 여태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소중하게 감싸고 위로하며 이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어루만져야 한다. 인생 오후 4시는 전체 인생의 모습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게 지금까지의 프롤로그입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전개될지가 약간 예상이 되시나요? 늦은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볼게요. 1장. 보이는 데까지 가면. 길을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싶은 날이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날이다.
회환과 허무가 온몸을 휘감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도 떠오른다.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있을 바람에 길을 묻는다. 바람이 무심하게 대답한다. 나도 길을 잃었어. 그래도 바람은 여전히 길을 만들고 있다. 길이 넓고 평평하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 나를 위한 길이 아니면 마음 둘 필요가 없다.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갈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갈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가서 보면 저 앞에 누군가 걸어간 발자국이 어렴풋이 보이곤 한다. 한참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서툴지만 나도 길 하나를 만들며 걸어왔음을 알게 된다. 가끔 돌아보는 것은 미련 때문만은 아니다. 올망졸망 머리를 들이밀며 나를 향하고 있는 내 발자국들을 보기 위해서다. 그리곤 깨닫곤 한다. 내 발걸음이 길이 되었구나. 기쁨과 후회가 뒤섞여 있는 인생이지만 열심히 나를 향해 있는 내 발자국들은 나의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열심히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 어깨를 다독이며 이제 또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시간이다. 2장 길 모퉁이에서 꼬불꼬불 펼쳐져 끝이 안 보이는 길을 만나면 드는 생각이 있다. 저만치 보이는 데까지 가면 뭐가 있을까? 저 모퉁이를 돌면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 늘 저만치 가보고 싶고 그곳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을지 궁금해진다. 어릴 적 아버지는 함께 길을 걸으면 거짓말을 자주 하셨다. 아빠 아직 멀었어? 다리 아프단 말이야.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리고 한참을 더 걷곤 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다 왔다는 것은 늘 거짓말이었다. 그래도 그 거짓말 덕분에 끝까지 걷곤 했다. 아직 갈 길이 멀 때도 기운이 빠지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지나쳐 왔음을 느낄 때 더 당혹스럽다. 인생에 후지는 없으니 말이다. 조금 더 찬찬히 주위를 살피며 길가에 들꽃에도 눈길을 주고 왔어야 했는데 올망졸망 사랑스러운 얼굴들을 한 번 더 눈에 담고 왔어야 했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는데 자꾸 지나온 길이 마음에 남는다. 그렇게 걷다 보면 길모퉁이에 다다른다. 길모퉁이를 돌 때면 마음속에 파르르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찾아온다. 저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까? 일단 모퉁이를 돌면 어설프지만 또 다음 모퉁이를 향해 눈앞에 놓인 길을 뚫레뚫레 한 걸음씩 내디딘다. 모퉁이는 또 새로운 발걸음의 시작이 된다. 열심히 걷다 잠시 멈추고 새로운 모퉁이를 돌기 전에 내가 걸어온 발걸음을 돌아볼 때 내 발걸음이 애틋해진다. 내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앞만 보고 열심히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리도 삐뚤빼뚤 갈짓자로 걸어왔구나. 그래도 길을 잃지는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나처럼 우둔하고 참을성 없는 사람을 이렇게 오늘도 걷게 하니 이 모퉁이의 길은 늘 고마운 존재다. 내가 세운 뜻으로 나 자신을 가두지 말고 내가 세운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길 모퉁이는 늘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곳이다. 인생 시간 오후 4시는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다. 모퉁이를 돌아서면 돌아온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길을 만나면 걸음을 멈추고 늘 걸어갈 길을 한참을 쳐다본다. 이제는 아버지 대신 아들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남았냐고 묻는 아들에게 말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3장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산을 오르다 보면 이미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다 비슷하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거짓말을 등산객들에게도 듣곤 한다. 그 조금이 사람에 따라 10분일 수도, 1시간일 수도, 또 반나절일 수도 있다.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다. 어느 길이나 초행길인 경우는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더 멀고 길게 느껴진다. 그러니 직접 올라가 봐야 한다. 그 조금의 의미는 윤종신의 노래 오르막길에서 계속 올라가면 결국 다 만난다고 한다.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정상은 뾰족해서 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올라가는 길이 힘들다고 남 얼굴 다시 보기 힘든 일을 하며 산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이다. 가봐야 한다. 직접 내디뎌봐야 저 모퉁이 돌아 저 고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모두가 오르막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 평지를 걷는 사람도 있고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면 땀을 뻘뻘 흘리며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한다. 힘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 내리막길이 더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렇게 등산하는 걸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조금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막 그렇게 남들에게 말을 막 잘 붙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힘들어서 항상 내려오시는 할머님들, 아주머님들한테 정상 얼마나 남았나요? 이러는데 늘 그래요. 그분들은 뭐 10분, 금방 얼마 안 남았어. 좀만 힘내.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체감상 한 3, 40분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은 공감이 좀 갔던 에피소드였습니다. 4장.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 아직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데 어느덧 부모가 되어 무럭무럭 커가는 내 아이들을 보면 평범하게 자란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한다. 골목에서 신나게 뛰놀며 지내다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사춘기는 찾아왔지만 별 사건이나 사고 없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재수는 했지만 대학에 무난히 들어가고 남들처럼 2학년 마치고 군대 다녀오고 복학 후 열심히 토익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입사원서 제출에 취직하고 6년 연애 후 30에 결혼해서 딸과 아들 하나씩 낳고 회사에서는 남들처럼 여러 경력을 쌓으며 때되면 승진하고 이젠 삐져나오는 뱃살을 한탄하고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아쉬워하는 중년이 되어버렸다. 참 평범한 인생이다. 가끔은 축 처진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과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을 보며 방문 꼭 걸어 잠그고 밤늦도록 게임하고 친구와 소곤소곤 통화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 아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살아온 발자국들을 돌아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보며 갖는 소망이 있다. 이 아이들도 큰 변고 없이 나처럼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한 부모가 되어 평범하게 아이들 낳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평범함이란 단어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사실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는지 모른다. 얼마나 많이 아파해야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모른다. 이 평범한 하루를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가장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특별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발걸음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가장 특별하다. 당신의 평범한 하루를 응원하며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요즘 또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보하였나?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니까 막 이제는 특별하고 그런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에 더 감사함을 느낀다. 되게 공감이 갔던 에피소드였습니다. 5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젊은 시절의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다. 틈만 나면 크고 작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지워가곤 했다.
빼곡하게 쓰인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재미는 느껴본 사람만 알 듯 싶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행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은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했을 때 주어짐을 깨달으며 다시금 신발끈을 메어본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프로 골퍼가 되면 무조건 행복할까?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쉴 틈이 없어진다. 매일 골프를 치는 것보다 잘해야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새벽 별 보면서 시간을 쪼개 골프를 즐길 때 더 행복할 수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은 말한다. 일상이 지루하거나 지쳤을 때 떠나는 여행은 설렘이 있었다. 그러나 여행이 일상이 되니 더 이상은 여행이 즐겁지 않았어요. 행복한 상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맞닥뜨리는 환경보다 세상을 보는 우리 마음가짐이 행복을 좌우한다. 10년쯤 지나서는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 아마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으면 행복하다 느끼지 않을까? 아침을 맞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기로 한 약속이 생각나면 삶이 행복하다 느껴지지 않을까? 행복은 물리적 조건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 마음을 잘 다독여줘야 하는 이유다. 맞아요. 늘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또 해야 될까? 여기 써진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LCK 롤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당연히 게임이 좋아서 시작했을 거고 지금도 게임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직업이 된 이상 조금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을까. 지면 우리처럼 그냥 아이 뭐 한 판 졌네 이게 아니라 뭐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하게 돼야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또 생길 건데 여기서 말했듯이 행복은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잘 다스리고 어떻게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6장. 아무것도 아닌 하루는 없다. 번잡한 도심을 떠나 한적한 숲길을 걷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날 피톤치드 가득한 오솔길을 걷다가 만난 빨갛고 작은 열매가 예뻐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지만 도무지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 사람 이름은 잘 외우는데 새 이름과 나무 이름, 꽃과 열매 이름은 아무리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곤 한다. 코스모스와 벌개미취를 구분하는 것도 50이 넘어서야 가능했다. 이름까지 기억하고 보듬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거칠고 큰 나무들 사이에서 고개를 빼꼼 내민 열매가 예뻐 한참을 눈으로 보듬어줬다. 모든 열매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다. 아무리 작은 씨앗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의 씨앗은 땅 위로 싹을 틔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적어도 1년은 기다린다. 어떤 체리 씨앗은 땅속에서 묵묵히 100년을 기다린다고 한다. 숲에 가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나무가 한 그루라면 땅속에서 언젠가는 자신도 싹을 틔우기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나무가 100그루 이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과 속 씨앗이 몇 개 있는지 알지만 그 씨앗이 나중에 몇 그루의 사과나무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하루를 보내서 실망스러운가? 하루 잘 건너온 것도 대단한 것이다. 무시해도 될 하찮은 열매는 없듯 아무것도 아닌 하루는 없으니 말이다. 평범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의 하루는 언젠가 싹을 틔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씨앗이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정성껏 보듬어주고 싶다. 7장. 거울 속의 나. 하루하루가 참 치열하다.
당신의 하루도 그럴 것이다. 역시 치열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귀가한 날이었다. 둑이 터진 듯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일이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집안일이며 의도치 않게 꼬여만 가는 관계며 한꺼번에 고개를 내밀고 나를 괴롭혔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 문득 고개를 든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뭔가 다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으로 말이다. 그러나 만질 수는 없었다. 거울 속에 나는 아무리 가까워도 더 이상 거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그래도 전쟁 같은 하루를 견뎌낸 나를 바라보며 다 이해한다는 듯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 하루도 잘 건너왔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데 거울 속의 나는 좌우가 바뀐 모습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거울 속의 나는 왼손잡이이다. 내 머리는 왼쪽 가르마인데 거울 속의 나는 오른쪽 가르마다. 세상에서 자신의 진짜 얼굴을 그대로 볼 수 없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면 지금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합쳐보면 된다.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울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도 모두 나를 응원한다. 아무것도 아닌 하루는 없다고. 오늘 하루 잘 건너왔다고. 8장. 흔들려도 괜찮아. 나는 왜 남들처럼 빨리 뛰지 못할까라고 한탄하며 살아왔는데 나중에 남들보다 오래 뛰는 마라톤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 높이 뛰어오르지 못하는 것을 슬퍼했는데 알고 보니 멀리 뛰기에는 선수일 수도 있다. 얼굴 근육 마비와 언어 장애로 고통받던 장 크레티엥은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대신에 거짓말은 하지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여 캐나다 총리로 선출되기도 했다. 길고 긴 인생에서 당장 자신의 처지를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본인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강풍이 돌풍처럼 부는 겨울날은 특히 더 춥다. 그러나 가장 강한 바람은 마음속에 부는 바람이다. 날씨가 춥다고 마음까지 추울 필요는 없다. 강풍이 분다고 마음까지 어지러울 필요도 없다. 먼 훗날 인생을 돌아볼 때 아마 40대가 가장 힘들었다고 기억될 것 같다.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다 하여 불혹이라 불리는 나이지만 그만큼 흔들어대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질 나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 바위도 아니고 바람이 이리 부는데 어떻게 안 흔들리나? 흔들리니까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태풍이 오면 크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고 쓰러지지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작은 풀들은 절대 뽑히는 법이 없다.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다. 내가 걷는 길은 언제나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밖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기운을 차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이지. 아직 낭떠러지는 아니야. 에이브러햄 링컨의 고백이 지금 내게도 큰 힘이 된다. 온갖 시련을 이겨낸 보상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평범한 일상이다. 이 평범한 일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참고 또 참아왔는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오늘을 열심히 건너온 자신을 토닥토닥 해줘야 하는 이유다. 겉으로는 흔들리면서도 담담하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영웅이다. 저도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아나운서 준비생들과 스터디를 하거나 이제 수업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에피소드의 첫 문장처럼 약간 한탄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 저 친구는 발음이 되게 좋네. 저 친구는 발성이 벌써 잡혀있네. 나는 왜 남들보다 발성이 안 될까? 나는 왜 남들보다 이게 안 될까? 심지어는 남들보다 왜 예쁘지도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비교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모두가 본인만의 장점이 있다고 느낀 게 스터디를 또 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뭐 하경이 언니는 뭐 하경이는 이게 참 좋다. 뭐 예를 들어 저한테는 목소리가 참 좋다라고 해요. 근데 이 목소리라는 건 사실 노력으로도 바뀌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발성이나 이런 거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 바꿀 수 있지만 이 타고난 사람의 목소리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어찌 보면 누군가는 이 타고난 나의 목소리를 부러워하지 않을까. 나는 이걸 좀 더 개발하고 나의 강한 무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뚝심 있게 자신의 그 강점을 지니고 지금 잠깐 길이 미끄러워서 내가 흔들렸을 뿐이지 다시 앞으로 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응원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처음 낭독회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뭐 피드백이 있으면은 댓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이주형 작가님과 모모북스 출판사 직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책들이나 낭독하는 계정을 아예 새로 하나 팔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채널이 T1이나 그런 롤 관련 계정으로 좀 커졌다 보니 아나운서 관련 이런 활동들은 또 다른 계정으로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요즘 내가 느끼는 그 흔들림을 많이 잡아줬던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취준이 가장 힘들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듦을 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책을 하나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 의미 없이 릴스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꼭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 콘텐츠 어땠는지 좋았으면 댓글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